네, 안녕하세요. 마술입니다. 오늘은 제가 면접 봤던 것 중에 신입 때 봤던 면접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음, 여러분, 저도 당연히 다 많은 면접자들과 함께 면접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면접 중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어, 내가 붙겠는데? 이거 나밖에 인재가 없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재수없죠? 재수없으라고 드린 말씀은 아니지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재수없게만 보지 마시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도대체 어디서 저런 자신감이 나타났는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얘기를 좀 할까 해요. 그리고 신입 때 제가 10군데 면접을 봐서 9군데를 합격했거든요. 신입 때. 제 포트폴리오가 좀 좋았어요. 아무튼 다 필요 없고, 신입 때 물어보는 신입 때 그렇게 10개 정도의 면접을 보니까 신입 때 물어볼 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면접 도중에 정답을 외워오셨어요? 라는 말도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그만큼 물어보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뭐 컴퓨터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려면 어쨌든 이런 기본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세월에 상관없이 들어주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첫 번째는 저는 좀 기업 조사를 좀 독특하게 했습니다. 아니, 독특하다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다는 게 맞겠네요. 여러분, 기업 조사하실 때 인터넷에 조사해서 뭐 뉴스 읽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CEO 말 외우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제품을 쓰는 고객을 직접 만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첫 직장에서 일했던 곳의 도메인은 그 의료 도메인이었어요. 그래서 자, 서류 전형에 합격했습니다. 면접이 언제입니다. 라는 메일이 왔잖아요. 그럼 그걸 읽고 저는 면접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부터 도서관까지 맨날 왔다 갔다 거리는 그 길에 있는 약국과 병원을 다 알아냈습니다. 다 알아내서 집에서 도서관까지 가는 이 길을 전체적으로 돌면서 약국과 병원을 모두 다 들려서 갔어요. 가서 뭘 물어봤냐? 약사님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기업에 면접을 보러 갑니다. 혹시 이 기업의 제품을 쓰고 계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근데 실제로 굉장히 많은 약국과 굉장히 많은 병원에서 그 회사의 제품을 쓰고 있었어요. 실제로 유명한 회사였어요. 저만 몰랐던 거죠. 어쨌든 제가 가서 그런 걸 약사한테 물어보니 약사님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건 바빠요. 오지 마세요. 아니 뭐 죄송합니다. 나중에 오세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약사님들이 옳다쿠나 뭐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딱 가자마자 나 그 기업 제품 쓴다고. 근데 그 기업은 나쁜 말을 나쁜 말을 좋은 말 해주지 않고 나쁜 말을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서비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참 저한테 5분 얘기하다가 제가 다 적었어요 그거를. 근데 약사님도 이제 현타가 온 거지. 면접 보러 가신다는 분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네요 하고 이제 장단점을 알려주셨는데, 어쨌든 그곳에서 제가 모은 데이터가 뭐냐면 실제로 병원 같은 경우는 한 70%가 저희 제품을 쓰고 있었고 약국 같은 경우는 60%가 저희 제품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약사님이 저한테 이런 요구사항을 또 해주셨어요. 가족 묶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면접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뭐 병원 같은 경우는 저희 70% 쓰고 있었고요. 이렇게 수치화되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뭐 약국 같은 경우는 60% 저희 제품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족 묶기 기능을 좀 원하셨는데, 저라면 가족 묶기 기능을 뭐 가족들 링크드 리스트로 연결을 해서 하나의 모르겠다 무슨 말 했는지 어쨌든 링크드 리스트를 연결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저리주저리 떠드는 거죠. 뭐 이렇게 아는 것까지 다 합해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그거는 링크드 리스트로 풀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엔 어떻게 해결했었냐면 DB에 가족 아이디라는 컬럼을 만들어서 셀렉트 할 때 가족 아이디 같은 것끼리 셀렉트를 해서 데이터를 밀어주거나 계산을 해준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어쨌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자신감, 나는 링크드 리스트로 만들겠다! 라는 자신감을 보여줬죠. 물론 제가 이거를 뭐 면접장 가자마자 앉아가지고 주저주저 떠든 게 아닙니다. 언젠가 기회가 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말 하고 싶은데 내가 조사한 거 있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딱 이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혹시 마소리님 우리 회사에 대해서 조사한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냅다 이렇게 수치화된 얘기, 뭐 링크드 리스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정말 거짓말 안 치고 거기에 저희 그때 당시 팀장님, 그때는 팀장님인지 몰랐죠. 그때 팀장님 그리고 이사님 높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다른 개발팀 팀장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개발팀 팀장 3명하고 이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사님만 보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이사님이 가장 저한테 질문을 직접 주셨고 가장 말씀이 많으셨어요. 근데 이사님만 보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팀장 3분이 눈빛이 바뀌는 게 보이더라고. 저는 봐라? 아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뭔가 이거 먹혔다. 이거 됐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모르겠어요. 어느 기업에 지금 면접을 보러 가실지 모르겠지만 직접 고객을 만나서 피드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기다렸다가 면접장한테 말해보세요. 이거 통합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그렇게 해서 붙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말이죠. 이제 컴퓨터 쪽으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기본적인 코딩 실력은 갖고 있어야 돼요. 우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면 제가 몇 가지 풀어봤던 문제 중에서는 이런 게 있었어요. 우선 대부분 처음에는 그런 스트링 관련 문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서브스트링 있잖아요. 문자의 자르기를 구현해봐라. 문자의 붙이기를 구현해봐라. 문자 중에서 뭐 S를 찾는 걸 구현해봐라.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영어로 된 신문 기사를 싹 긁어와서 뭐 함수에 스트링으로 넣습니다. 파라미터 하나 넣어요. 그럼 이 중에 알파벳의 개수를 세는 거죠. A가 몇 개고 B가 몇 개고 C가 몇 개고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해하셨죠? 어떻게 하실 거세요? 뭐 무슨 예외가 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대문자 A랑 소문자 A는 같은 A입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 다음에 신문기사 안에는 굉장히 알파벳 말고 굉장히 다른 문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띄어쓰기도 걸러야 될 것이고요. 어떻게 알파벳을 카운트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다 해봤을 뭐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방법을 구하여라.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뭐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이런 게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 공약수를 어떻게 구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알려줍니다. 회사에서. 그러니까 너무 수학적인 거는 회사에서 알려주니까 너무 그런 것에 수학적인 것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코딩 테스트 말고 뭐 기본적인 컴퓨터 상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뭐 해시 테이블이 뭔가, 뭐 해시 테이블의 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뭐 당연히 당연히 서칭이라든지 그런 거 당연히 물어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제가 어려워했던, 지금은 이해했지만 그 당시 굉장히 어려웠던 게 인터페이스와 앱스트릭 클래스의 차이점? 이거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 많이 써봐야지 어떨 때는 인터페이스 쓰고 어떨 때는 앱스트릭 클래스 쓰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UML로 뭐 스테이트 패턴 같은 걸 주어지고 이게 어떤 것이 설명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 옆에 있던 답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스테이트 패턴에 대해서 물어본 건데 UML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이러면 개발자끼리 소통을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정답은 스테이트 패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를 물어봤던 거죠. 사실 뭐 디자인 패턴까지는 좀 많이 가긴 한 건데 이런 문제도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코딩 테스트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물론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면접관들이 다 힌트를 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힌트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힌트 없이 풀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오히려 그런 걸 더 보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 너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덜 두려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백준 온라인 저지드를 이용했었고요. 혼자 한 게 아니고 저는 알고리즘 스터디를 같이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과 문제를 같이 풀어봤어요. 그들의 답도 보고 내 답도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그 스터디를 가기 위해서 문제를 꼭 풀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다익스트라 뭐 이런 개념 같은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런 여러분들도 저는 알고리즘 스터디를 가는 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합니다. 무슨 말을 진짜 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알고리즘 스터디 들어가셔서 알고리즘 문제 많이 풀어보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리를 하면 뭐 첫 번째 기업 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적극적이라는 건 실제로 그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을 만나서 피드백을 들어보는 거죠. 전 그걸로만 해도 굉장하다고 생각해요. 뭐 두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컴퓨터의 기본적인 상황에 대해서 공부하실 것, 그 다음에 신입 면접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자주 나오는 질문이 무엇인지 꼭 파악해서 정리를 할 것.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는 백준 온라인 저지드 같은 걸 이용하시되 혼자 하지 마시고 진짜 혼자 하지 마세요. 나가셔서 사람 만나면서 그 사람 풀이 보고 내 풀이 보여주고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도 배우면서 알고리즘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뭐 대본 쓴 대로 안 해가지고 못 해가지고 어떻게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동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다른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